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다가 이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조짐이 보이자 이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일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이 정국이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기국회가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이 상당히 정국이 어지럽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관련 논평을 5개나 내고 왔습니다. 상당히 바쁘시군요. 네. 예. 또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뵌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뭐 야당은 필리버스터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이 공수처 추가 협상 좀 물 건너 갔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막판까지 대화하고 또 협치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 시행 예정일이 5개월이나 지나도록 한 번도 적극적인 협조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요. 또 추천위원회가 한 달 지나고도 보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소수 비토권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화한다 한들 과연 건설적인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이라는 그런 측면, 또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권력기관의 개혁의 대의에 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공수처의 출범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이 그간 미루고 미뤘던 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모레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입장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는 물론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법에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즉 소수의 비토권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 자체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이 10일 오전 10시 반에 지금 열리기로 시간을 못 박았는데요. 징계위 일단 어떻게 열리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를 요청했고요. 네. 4일 또 10일 이렇게 두 번이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요. 네. 아주 공정하게 또 독립적으로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이 헌법소원을 지금 냈잖아요.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 명단, 또 감찰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방어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약간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통과된 법에 의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헌법소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법무부가 진행하는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월성 원전 수사에 지금 드라이브를 또 걸고 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감사원의 그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뭐 있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그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그동안 미뤄왔던 월성 1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 행위들을 이 사법화, 수사화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그에 당연히 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야죠.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발목을 잡는 이런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당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출구찾기를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강경론, 그리고 동반퇴진론, 그리고 순차퇴진론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징계위는 징계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요. 네. 잘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40%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민주당도 지금 29.7%, 이 국민의힘이 31.3%니까 역전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뭐 지지율은 이 등락을 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저희 당의 지지층들은 예. 왜 180석이라는 힘을 모아줬는데도 왜 이렇게 오히려, 빨리 네. 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중도층은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네. 또 공수처 철범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럽고 잡음이 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또 아주 정교하게 절차를 잘 밟아가지 못하는 점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질책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대의,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권력기관 관계 3법을 보면요. 네. 경찰청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권의 1차 주체가 경찰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경찰의 모든 수사력을 다 집중하는 것이 맞냐? 그렇진 않죠. 네. 그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국정원법도 이제는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법을 바꿨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서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하자. 네. 결국 이런 권력기관의 민주화, 개혁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권력기관 3법이 완성되고 또 공수처가 제대로 설치가 되면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저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행보에 대한 또 여당의 입장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모레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내부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입장 어떻습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런 그 사과 의사는 바람직한 것이고요.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명박 MB계의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반대하고 나서고 네. 또 친박 계열의 또 중진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사과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잘못된 과거의 정부의 행태, 특히 헌정 중단 사태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반성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합의 소식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6년 만에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상당히 이제 매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마다 어려웠었는데요. 어떻게 뭐 코로나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교적 좀 순항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6년 만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이 또 네. 의미가 있고요. 또 11년 만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보다도 더 많이 정액이 됐죠. 됐다. 예. 네.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지금 3차 대유행이다라는 정도로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예,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네. 그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예. 또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백신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의 접종을 받게 하기 위해서 4,400만 명분의 네.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자, 예산으로 미리 대비하자 이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 정부의 예산안이 좀 늘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죠. 네,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해마다 반복돼 온 이 쪽지 예산, 또 밀실 심사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과거처럼 쪽지 예산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예. 다 서면 질의를 해야만이 예. 즉 공개적인 책자에 실린 그 예산안에 대한 요청만이 심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책자에 있으면 여야가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감시를 하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쪽지 예산은 없어졌다. 다만 일부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얘기를 소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 보니까 과거와 같은 일은 거의 뭐 많이 시정됐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지역구가 부산 사하구 갑이시죠. 네. 이 질문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부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20년 만에 부울경 약 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 또 특별법 발의가 됐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가덕 신공항을 보장한다 하는 그런 그 기대에 많이 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표시 먹기다 좀 이런 해석이 있고요. 뭐 네. 공황 정치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해공항 백지화가 된 것이 네.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총리실의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네네. 즉, 올 연말에 이제 발표를 예정을 했는데, 올 연말이면은 내년에 선거가 원래 없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중립적인 시기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시기에 검증위원회가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검증하는 사이에 지금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용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고 만약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면 김해공항 백지화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라면 그럼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또 내후년에 다시.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있고 그럼 또 대선을 앞두고 하지 마라 이런 논리가 될 거고 네. 그럼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그 공항과 관련된 아무런 정책 결정도 못하게 되는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예정된 검증위원회의 활동 결과로서 김해공항 백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네. 선거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당연하죠. 봐야겠군요. 예. 네.
거대 여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번 국회 임하는 자세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하는 뭐 목표와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석 대변인을 맡으면서 제일 이제 각오로 삼았던 것은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자. 또 말을 험하게 하지 말고 네. 부드럽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말을 많이 쓰자 이렇게 다짐을 해왔는데 말은 제가 가급적 순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내용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도 네. 자꾸 촉구하고 네. 또 결단해야 되고 예. 이런 내용을 전하게 돼서 좀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나 올해의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특히 새해에는 방역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 경제를 챙기는 정말 민생 천하지 대본이라는 네. 각오로 정치가 민생을 살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특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 대변인이시니까요. 앞으로 여야 협치에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활발한 의정 활동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